편도염 재발해가지고 수술로 떼낸 분들 많으시죠. 사랑니 이거 아파가지고 뽑은 분 많으시죠. 저도 4개 다 뽑았습니다. 맹장염으로 잘못 알고 있는 충수염, 떼도 아무 사는데 지장도 없는데 왜 우리 몸에 달려있는 건가? 닭살은 또 왜 돋는 건지, 우리 귀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왜 귀 움직임 근이 있는 건지, 꼬리도 없는데 꼬리뼈는 왜 있는 건지,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이 페로몬, 우리 몸에서 페로몬이 나오는지, 페로몬을 맡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는지, 오늘 이런 인간의 분석기관 13가지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온능한 내과 스탁디입니다. 자, 오늘의 순서 흔적기관 13가지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 사랑니 제3대구치부터 볼게요. 사람의 치아 이렇게 32개를 상하 좌우로 4분면 했을 때 우리는 앞니 2개, 송곳니 하나,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3개인 줄 알았는데 이 세 번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한 2.5개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번째 큰 어금니 제3대구치가 사랑니라는 거고, 얘가 삐뚤하게 나든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21, 23이에요. 21, 2.5 정도 되겠죠. 근데 원래 그랬냐? 2억 500만 년 전 쥐도 아니고 뭐 쥐의 조상님이죠. 모르가누 코논이라고 이제 알 낳는 쥐가 있습니다. 얘는 3143이었어요. 이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장류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여원숭이, 얘부터 이가 이제 2133으로 나요. 그러다가 이제 요 9세계의 원숭이, 얘부터 이제 우리까지 쭉 이제 협비 원류라고 하는데 카타리니, 얘는 이제 2123, 우리 인간처럼 작은 어금니 하나가 줄면서 2123으로 왔고, 근데 이게 쭉 잘 오다가 호모사피엔스부터는 한 2.5 정도로 이 사랑니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원숭이는 2133, 작은 어금니 3개였고 2123이 인간은 됐는데, 요 세 번째가 이제 빠질랑 말랑 한다는 거고요. 인간이 먹는 음식들이 이제 딱딱하고 질긴 것들이 없어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불을 발견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씹어야 될 필요가 없어지고 턱이 작아지면서 그 이를 담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가 뭐 삐뚤하게 나든지 뭐 비좁으니까 막 이렇게 튕겨나가든지 뭐가 이렇게 안 생기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뭐 불을 발견한 게 호모 에렉투스가 뭐 2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 이거는 뭐 증거는 없고요. 제일 먼 증거는 78만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열된 물고기 치아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가 불로 요리해서 먹지 않았나, 80만 년 전부터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사랑니가 점점 실제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11%가 없고요. 이미 전 세계 평균 22%, 한국인은 38%, 이누이트는 45%가 사랑니가 없어요. 인종별로 보면 그렇고, 이제 사랑니가 4개잖아요. 4개의 치아 한 개 한 개별로 봤을 때는 삐뚤하게 나와서 뽑아야 되는 애가 한 45% 정도, 정상적으로 나는 애가 한 30에서 50% 정도, 아예 안 나는 애가 6에서 20% 정도로 이미 이거는 뭐 흔적 기간도 아니고 뭐 그냥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중이고, 인류가 진화하면은 이거 사라질 거냐? 진화 선택압이라고 하는, 사랑니가 나서 그걸로 인해서 생존에 불리한, 그러니까 사랑니 나서 아파서 죽어야 되는 이런 개체가 많이 나와야 이제 안 나는 쪽으로 진화를 할 건데, 우리가 사랑니는 치과에서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살려내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문제가 생겨서 잘라야 되는 게 편도선. 편도선은 언제부터 있었냐? 무려 어류 때부터 3억 8천 년 이상 전부터 확산형 비강 관련 림프 조직이라고, 디날트라고 해서, 균은 뭐 물고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비강 구강, 코, 입으로 이렇게 다 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첫 입구에 임파선 조직이 딱 있어가지고 병균을 한번 걸러주면 좋다 하는 게 어류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 편도선 리즈 시절이 우리가 막 육식을 막 시작했을 때, 호모 에렉투스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사냥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최초로 육식을 한 거는 죽은 사체, 썩은 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균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이걸 걸러줘야 되는 애들이 많을 거고, 근데 그때 편도가 굉장히 기능이 리즈 시절이었을 거고, 이거는 우리 인류 진화사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고, 인간의 일생에서 봤을 때는 소아 때 이 편도의 면역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도가 없으면은 감기도 많이 걸리고, 실제입니다. 이거는 천식, 뭐 알레르기 이런 게 많이 걸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이미 제가 뭐 면역 기능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떼도 되는 게 왜 있나? 라고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팔도 떼도 사람 살아있어요. 죽진 않잖아요. 팔을 떼도. 팔이라는 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떼면은 불편할 뿐이지, 편도도 면역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떼면은 괜찮은 게 아니라 불편해요. 편도 절제한 소화하고 절제하지 않은 소화하고 비교해보면 상기도 감염, 천식, 알레르기가 2~3배 정도 높습니다. 제거한 소화가. 그래서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떼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편도의 면역의 이점이 사망의 단점을 압도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수정해야 맞는 겁니다. 생존에 불리해 보이는 장기가 왜 있나, 소위 말해서 이런 X 같은 장기가 왜 달려있나를 설명하는 진화 기작이 3가지가 있어요. 불일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진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환경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 걸리는 이유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단맛을 추종하는 그 유전자는 미처 변하지 못했는데 단 게 너무 많아진 거죠. 이 사회가 변한 거예요. 불일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단점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장점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성선택이 대부분 이런 거죠. 세 번째는 그냥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유전병인 거죠. 이런 걸 유전자 부동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편도를 왜 떼는지 봐야겠죠. 탑3가 재발성 편도염, 편도농량, 수면무호흡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재발성 편도염이나 편도농량, 이제 편도가 붓는 거죠. 결국 편도가 왜 수술할 정도로 붓냐 이거죠. 사실 동물들도 편도염증이 생기고 붓긴 해요.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편도염에. 근데 사람이 훨씬 많이 걸리는 거고, 사람이 유독 병원균의 새로운 노출이 잦아요. 사람끼리 교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기 그 구역 안에서, 자기 집단 안에서, 익숙한 병원균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코로나 때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새로운 균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발성 편도염하고 편도농량이 유독 더 많이 걸리는 거니까 이거는 불일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편도가 미처 적응하기 전에 사회가 바뀐 거죠. 환경이 바뀐 거죠. 그래서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재발성 편도염, 편도농량에 걸려 수술해야 될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고, 수면무호흡은 달라요. 불일치가 아닙니다. 수면무호흡은 뭐냐면 이거는 동물들은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편도로 인해서 수면무호흡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서 후두가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인두가 기역자로 꺾여 있고 혀가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역자 제일 좁은 부위에 편도가 딱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도로 인해서 수면무호흡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은. 근데 그런 질식할 수도 있는 단점에 비해서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라는 거죠. 언어는 솔직히 생존에 너무 유리하잖아요. 지구의 지배자가 된 거에 압도적인 기여를 한 거잖아요. 언어라는 게 너무나 생존에 유리하니까, 수면무호흡이라는 그 단점에 비해서 너무 압도적인 장점이 생겨버리니까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가지고 있을 만하다. 후두가 하강하고 인두가 기역자로 꺾이는 이런 기도 구조를 가지고 있을 만하다.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우리는 수면무호흡을 얻은 대신에 언어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무호흡 생겨서 수술하시는 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또 골무면 떼야 되는 게 충수염, 충수. 맹장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충수를 모든 사람이 맹장으로 부르면 이름을 그냥 고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맹장이 있어요. 맹장이란 기관이 따로 또 있습니다. 맹장염이란 병도 심지어 따로 있어요. 충수, 충수염으로 불러야 되고, 여기서 보면 요 노란 게 맹장, 주황색이 충수입니다. 요 맹장이랑 충수랑 하는 일이 달라요. 우리 소장에서 이제 음식이 다 소화되고 변으로 되려고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요 소장 출구 대장 입구에서 우회전을 해서 여기로 올라가야 이제 변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길로 가는 건데, 좌회전도 조금 할 수 있어요. 한 10차선 도로가 되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또 바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 10차선 도로가 맹장이고, 1차선 요 정말 여기는 막다른 길이거든요. 여기가 충수입니다.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10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 되니까 요 입구가 너무 좁고 여기에 변이 막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이 고이고 썩으면서 충수염, 맹장염이라고 알고 있는 그게 생기는 거고, 이게 터지면서 복막염이 생겨서 사망하기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맹장은 뭐고 충수는 뭐냐? 자, 맹장은 이렇게 초식동물에서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뭐냐면 풀 발효 탱크예요. 우리가 초식동물이 풀을 막 소화해서 에너지를 얻을 것 같지만 초식동물도 풀은 소화 못합니다. 육식동물, 초식동물 다 못합니다. 소화는 발효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발효를 하면 소가 되는 거고, 장에서 발효를 하면은 토끼나 코알라가 되는 거예요. 그 장 이름이 맹장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좌회전해서 가면은 이 막다른 골목이 있다는 거죠. 코알라하고 토끼가 굉장히 긴데, 그러면 사람이 초식동물이던 시절에 맹장이 길었다가 점점 초식을 안 하고 사람이 육식을 하면서 줄어들어가지고 맹장이 오그라들고 충수돌기가 작아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1차선으로 좁아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맹장이 작아진 거고, 충수돌기는 또 다른 역할이라는 거죠. 충수돌기는 그 역할이 아니고 뭐냐면 바로 유익균의 저장 창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시드뱅크인 거죠.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온난화 때문에 농작물이 다 파괴됐다 그러면은 노르웨이 종자창고에서 씨앗을 꺼내가지고 농사를 짓고 할 거잖아요. 그 저장창고가 우리 몸에서 충수돌기라는 거죠. 물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요만큼은 발효시키고, 뭐 발효 기능도 거의 없겠죠. 요만큼은 이제 유익균을 저장하는 창고다, 그렇게 쓴다는 거고요. 근데 유독 사람이 이 입구가 너무 좁긴 해요. 10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이 되는데, 동물들은 진한 자주색이 맹장이고 파란색이 충수거든요. 그럼 동물들은 그렇게까지 좁지는 않아요. 사람처럼 막 급격히 좁아지고 그런 동물은 별로 없습니다. 약간 발효 탱크랑 유익균의 저장 창고랑 스무스하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은 충수염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아까 편도염은 동물들도 걸리긴 하지만 사람이 유독 많이 걸리는 건데, 이 충수염은 동물은 거의 안 생기고 사람만 유독 많이 걸려요. 사람이 평생에 한 7% 정도 충수염 앓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7%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뭐 이 복막염 터지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뭐 유익균의 저장 창고라고 하지만 이게 이점이 있는 건가? 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애초에 인간에게 유익균의 저장 창고가 왜 필요하냐? 사람은 핵전쟁이나 온난화로 멸망할 수 있지만 우리 장내 세균들은 왜 멸종하냐? 그게 바로 장염이라는 겁니다. 장염 걸리면 여기에 이제 유해균이 바글바글한 거죠. 그러면서 유익균들이 싹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설사가 나면서 유익균, 유해균 할 것 없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 설사가 이제 균들을 배출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싹 청소되고 나면 여기를 유익균들이 나와서 다시 농사를 지어줘야 우리 장내 미생물들의 생태계가 복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이 이 충수의 유익균 저장 창고 능력이고, 그런 거를 안전 가옥 가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독 이 출구가 좁기 때문에 딱 오마준다는 거죠. 이 균들이 더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근데 너무 좁게 주둥이를 틀어 놓으니까 조금만 부어도 그냥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소아설사 연구를 보면 충수가 있는 아이하고 없는 아이하고 장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가 차이 납니다. 충수가 없으면 소아설사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 절반이 죽는데 충수가 있는 게 낫지. 평생 걸릴 7%에 비하면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줄 시드뱅크, 안전가옥 역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물론 현대의 한국처럼 뭐 이렇게 의료 보건 환경이 괜찮은 나라에서는 장염으로 뭐 설사로 죽을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뭐 링겔만 맞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 충수염으로 죽을 일도 없거든요. 이건 뭐 다 수술하면 사망률이 뭐 0.1%밖에 안 됩니다. 충수염 걸린 사람의 0.1%예요. 사실상 충수염으로든 설사로든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 의료 환경이 없다 이러면 충수염으로 죽을 확률은 아주 낮은데 장염으로 죽을 확률은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출구가 좁비하게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크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트레이드 오프겠죠.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거고, 불일치도 2가지가 있긴 해요. 이게 틀어막히는 이유가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분변석이라고 해서 변이 돌처럼 변하는 거야. 우리 인류가 식이섬유를 적게 먹어서 환경이 바뀐 거죠. 식이섬유 적게 먹는 환경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임파선이 또 부어서 막힐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위생가설이라고 해서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어릴 때 균들을 안 만나다가 사춘기 돼서 이제 갑자기 균을 만나니까 충수에 있던 임파선들이 놀래가지고 확 부어가지고 막히는, 이 2가지 다 불일치라는 거죠. 우리 충수가 진화하기 전에 인간이 식이섬유를 덜 먹는 환경에 놓이고, 인간이 너무 깨끗한 환경에 놓이면서 충수염이 늘었다는 거죠. 정리하면 충수가 이렇게 좁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X 같은 장기가 다 있나? 첫 번째는 그게 좁아진 대신에 더 유익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충수가 미처 진화하기 전에 식이섬유를 적게 먹고 너무 깨끗한 환경에 놓인 불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꼬리뼈. 꼬리가 왜 있었을까요? 꼬리가 뭐 당연히 우리 조금만 생각해봐도 원숭이들 나무에서 이게 꼬리로 딱 잡으면 얼마나 이게 손이 5개 생긴 거잖아요. 너무 좋죠. 뭐 원숭이뿐만 아니고 뭐 달리는 동물들 균형도 잡아주고, 이 꼬리 안에 뼈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척추가 쭉 경추, 흉추, 요추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꼬리에도 이제 계속 척추가 달려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없나? 그림 보시면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꼬리가 없는 유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부터 없죠 지금. 그러면 얘하고 비교하면 왜 인간이 꼬리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9세기 원숭이부터 기본 사이에 변화가 3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4발로 걷고 있잖아요. 요 나뭇가지의 위에 매달려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나뭇가지 위에 주로 이렇게 사족으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꼬리가 그 균형을 잡아줘야겠죠. 근데 기본부터는, 호미노이드부터는 나뭇가지 아래에 주로 매달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매달려 있는 이런 경우가 훨씬 늘어납니다. 이럴 때 균형 감각 잡는 꼬리가 전혀 필요 없죠. 두 번째 변화는, 이 9세기 원숭이까지는 수평 자세가 많은데 기본부터는 이족 보행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만큼 그렇게 완벽히 100% 이족 보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0%씩 계속 이렇게 이족 보행 수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얘들도 약간씩은 한다는 거죠. 이족 보행할 때는 이 꼬리가 거슬립니다.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마지막 3번째 변화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얘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덩치 차이가 너무 나요. 지금 얘들 다 작잖아요. 원숭이들이 되게 조그만데 얘들 너무 커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고릴라가 꼬리로 매달리려면 그 꼬리가 얼마나 해야 될까요? 꼬리가 뭐 공룡만 해야겠죠,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큰 꼬리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겠죠. 생존에 이점도 없는데 막 수직 이족 보행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큰 꼬리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덩치가 얼마나 큰 원숭이입니까? 그런 3가지 이유로
여기서부터 뚝 꼬리가 없어졌다는 거고, 최근 연구해보면 이제 이런 유전자도 다 밝혀져 있고요. 물론 지금도 뭐 100만 분의 1에서 뭐 꼬리가 있는 아이가 출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척추가 쭉 내려가다가 우리 꼬리 뼈만 이제 꼬리 척추뼈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조금 흔적이 남아있고, 이 흔적이 없어질 거냐, 이미 다 없어진 거지만 이것마저도 없어질 거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자, 요 마지막 남은 흔적, 요 꼬리뼈는 골반 안에 장기를 떠받쳐주는, 오마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장기를 딱 가둬주는 꼬리뼈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장이 다 쏟아지는 거죠. 꼬리뼈 흔적마저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 다 진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동위근, 이계근이라고도 하고 귀 움직임 근육입니다. 동물들 이제 소리 나는 쪽으로 귀 싹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동물들은. 근데 그게 뭐 사람만 없는 게 아니고 구세기 원숭이부터 사람까지 얘들을 카타리니, 협비 원류라고 합니다. 얘들은 다 귀가 안 움직여요. 동위근이 있긴 한데 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세계 원숭이까지는 귀가 움직입니다, 잘. 협비 원류들은 전체 다 귀가 안 움직인다는 거죠. 동위근이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자, 이 사이에 또 뭐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세 가지 정도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삼색시. 지난 이정모 관장님 영상에서 인간은 빨간색을 본다. 이게 삼색시죠. 이제 요 밑에 세 마리는 정록 생명인데 빨간색을 구별 못하는데, 우리 구세계 원숭이부터는 빨간색을 구별하는 삼색시가 됐고, 그러니까 시각이 풍부해졌고 시각 기능이 뛰어나게 됐고, 결정적인 거는 주행성. 이 밑에는 야행성인데 얘부터는 낮에 활동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각이 그냥 압도적인 감각기관이 된 거예요. 얘들 밤에 돌아다니니까 시각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바로 언어 소통이 늘어납니다. 동물이 뭐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소리로 전달을 하는 거죠. 소리가 전달하는데 왜 귀가 안 움직이냐. 그전에는 이제 눈도 거의 감고 다니는 거 마찬가지고 야행성이니까 뭐 빛도 두 가지밖에 색깔 구분 못하고 뭐 그러니까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냥 귀만 돌리면 돼요. 귀만 돌리면 되는데 구세기 원숭이부터 눈이 잘 보이고 세 가지 색깔이 보이고 낮에 돌아다니고 언어 소통이 증가하니까 누가 부르면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고개를 돌려서 제가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게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세계 원숭이들 사이에서 언어 소통이 늘어나다 보니까 야야 니는 사람이 말하는데 쳐다보지도 않나? 구세계 원숭이가 지금 얘기하는데 니는 귀만 갖다 움직이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 귀만 갖다 하나 해서 혼나서 불리한 게 아니라 이 언어를 직접 표정을 보고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으로 청각에서 시각으로 메인 감각 기능이 옮겨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귀 움직이는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없어졌다는 거고요. 물론 사람도 이제 일부에서 딱 동위근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주변 근육을 이용해서 귀가 약간씩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동위근은 대부분 기능이 사라졌다는 거고요. 쳐다보시라는 거죠. 사람이 냄새만으로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가? 남 냄새에서 뭐 페로몬이 뭐 나올 거라든지 페로몬 향수만 딱 뿌려가지고 이성을 쉽게 유혹해 볼까 하는 거는